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68, 73쪽 화재 시 대피하는 법과 화재 대피도 그리기를 배우고 단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학책 68쪽을 펴주세요. 그동안 불을 피워도 봤고 끄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을 꺼야 하는데 불이 안 꺼질 때에는 대피해야겠지요. 오늘은 화재 시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실제 화재 상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23시 7분 울산 남부에 있던 33층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30분 만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불길을 다 진화하는 데는 1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번 화재는 소방관 1000명, 소방차 148대, 소방헬기 4대가 동원돼서야 비로소 진화될 만큼 큰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재앙이라고 부르는 대신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 건물 전체가 불덩이였는데 사망자가 0명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외의 사건과 비교해보면 가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2017년 영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런던 그ren펠 타워 화재 사건은 화재 발생 시간이 새벽 1시라는 점과 고층 건물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건물 전체를 덮었다는 점 등에서 울산 화재와 여러 면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사망자 68명, 부상자 108명이라는 피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 0명이라는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들의 신속한 판단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한 울산 아파트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15시간 40분의 긴 악몽이었습니다. 갑자기 엄청 큰 소리가 들리길래 놀라서 커튼을 걷어보니까 밖에가 이미 불바다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30분 채 안 된 것 같아요. 꼭대기까지 완전.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상구로 위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었고. 이렇게 큰 불이 무섭게 또 오래 이어졌지만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불을 펴서 아이를 받아낸 주민, 또 33층부터 주민을 업고 뛰어내려간 소방관까지 불길에 휩싸인 아파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지성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간, 불기둥이 치솟기 직전까지 아파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이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비상벨은 화재가 나고 30분 정도 지나서야 울렸습니다. 화재가 났다고 경고하는 방송이 나왔으면 당연히 누구라도 대피를 일찍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사람들은 서둘러 계단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헤맬 수도 있었지만 주위를 돌아본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어린아이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에어매트가 없는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28층에 그 피난층이 있어가 그다음 29층, 30층은 작은 창문으로 해가 아기부터 먼저 우리가 밑에서 이불로 피가 받고 그다음 어른도 이래 받고 15층에 사는 허모 씨는 불이 난 사실을 알자마자 같은 층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벨을 눌러가지고 사람들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허 씨 덕분에 이웃집 주민 7명은 무사히 아파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웃이건 전화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나가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어쨌든 바로 나와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비상구로. 주민들은 대피 과정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 독려하면서 천천히 내려갑시다, 괜찮습니다 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핸드폰에 불빛 비치는 거 서로 비춰가면서 의지하면서 지난주 진행된 소방훈련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소방훈련하면 방화문이 닫혀있고 계단으로 탈출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계단으로 갔습니다. 평소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았던 것도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계단에 뭐가 있으면 아저씨께 여기 관리소에서 치우라 하시고 치워주셨고 소방관들도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소방관 4명은 아파트 꼭대기 33층에 갇혀있던 주민 3명을 직접 업고 1층까지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대피 요령대로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건물을 빠져나왔고 폭발음이 울리면서 저희 집에 지금 천정이 내려앉는 거 보고 저희가 대피를 했거든요. 근데 천정이 내려앉으면서 이제 애가 엄마 빨리 수건에 물 묻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고 탈출하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불길이 복도에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들어왔다가 큰아이가 소화기를 들고 뿌리면서 나가는데 위에서 그 스프링클러 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또 15층 피난 공간과 28층 피난 대피층, 옥상 같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면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휴일을 앞둔 늦은 밤에 일어난 큰 불. 밖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피난 공간이 마련된 15층과 28층, 옥상 등지로 피신했던 주민들 77명도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5분 안에 신속히 하지만 차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화재 대처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기지와 침착함,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화재 안전 대처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화재 시 대피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 알아보아요. 1999년 6월 30일 새벽, 화성에 있는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화재로 유치원생 19명을 포함 23명이 생명을 잃었죠. 2003년 2월 18일에는 대구광역시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이 뼈대만 남고 다 탔으며 무려 약 190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2008년에는 국보 1호 숭례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600년 우리 역사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불은 우리 인류 문명 발달에 큰 기여를 했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화재는 순식간에 생명을 빼앗고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며 역사를 사라지게 하기도 하죠. 네, 불은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고 또 열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잘못 다루면 큰 사고가 나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큰 화재로 소중한 생명과 문화유산을 잃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럼 화재는 왜 일어날까요? 주로 사람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원인, 불장난이 있습니다. 재미로 이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을 만들어서 막 가지고 놀다가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큰 화재가 나는 거죠. 불장난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원인은 또 가스불을 잠그지 않고 외출을 하여 큰 화재가 나기도 하는데요. 바람이 불면 이 불씨가 다른 곳에 옮겨붙어 불이 나고 또 막 끓으면서 음식물이 끓어 넘쳐서 이 불씨가 더 커져 큰 화재가 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탐구할 때 알아본 것처럼 전기를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화재가 나는데요. 과열이 돼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합선이나 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나기도 하고요. 또 겨울에는 이 전기난로 근처에 커튼이나 옷이 있어서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나기도 하죠. 자, 그럼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그럼 이 5명의 친구들 중에서 잘못 대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이 친구 불이야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이렇게 큰 나무로 된 책상 밑으로 몸을 피했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계단으로 이동하여 대피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빨리 대피하기 위해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친구들 중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친구들 과연 누구일지 답을 체크했나요? 자, 그럼 영상을 보면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서 화재가 났음을 주변에 알려야 해요. 그리고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죠. 불씨가 작을 경우에는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해서 불을 끌 수 있지만 불씨가 크다면 빨리 몸을 피하는 게 좋아요. 화재로 생긴 열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 이동해야 해요. 또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정전이 되어 승강기가 멈춰 갇힐 수 있으므로 절대 승강기를 이용해서는 안 되죠.
또 비상 대피할 때는 자신이 있던 다리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재빨리 몸을 피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하는데요. 문을 열어놓으면 화재와 연기가 다른 곳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재가 나면 위층으로 가야 할까요? 아래층으로 가야 할까요? 아래층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외부의 구조를 요청해야 해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하얀색 천이 있다면 흔들어서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선생님께 바로 알려야겠죠? 복도에 있는 소화전의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를 해요. 그런 다음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문을 열어야 할 경우는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 반대편에 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문을 열면 안 돼요. 아무 곳으로도 이동할 수 없을 때는 나무로 된 가구 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나무는 불에 타기 쉽고 또 큰 가구 밑에 숨으면 갇힌 사람을 찾기 어려워 구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잘 보았나요?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이 화재 대피 요령을 완전하게 머릿속에 입력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함께 답을 확인해 볼게요.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또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하기, 이거 정말 잘하는 행동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서 불이 났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되도록 빨리 119의 도움을 당연히 요청해야겠죠.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요, 나무로 된 가구 및 책상 같은 데 들어가서 몸을 피했잖아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나무는 불에 타기 쉽잖아요. 그리고 가구 밑에 숨으면 갇힌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구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불이 나면요, 너무 당황해서 그냥 이런 나무 밑에 숨거나 아니면 장롱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발견을 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요, 승강기 타면 절대 안 되죠. 계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일어나면 정전이 발생해요. 그럼 정전이 나면 이 승강기가 멈춰서 갇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이 친구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이동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일단 코와 입을 막는 것은 유독가스 마시는 것을 피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몸을 낮추는 거는요,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유독가스는 열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유독가스가 적은 아래쪽으로 몸을 낮춰야지만 유독가스를 덜 마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 빈칸에 답을 넣어가면서 머릿속으로 확실히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문 손잡이가 땡땡땡땡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땡땡이나 땡땡땡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그리고 비상구등의 출입구로 대피할 때는 문을 열어둘까요? 닫아둘까요? 자, 답 체크했나요? 자, 그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절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막 수건을 이용해서 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문 손잡이가 뜨겁다라는 것은 문 반대편에 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함부로 문을 열면 불이 나를 확 덮쳐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옥상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겠죠. 아래층에 불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만 아래층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옥상으로 가서 구조를 요청해야겠죠. 흰 수건 같은 걸 흔들면서요. 자, 그리고요. 비상구등의 출입구로 대피할 때는 문을 이것도 많이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문을 반드시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 늦출 수 있어요. 문을 닫음으로써 방화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 밖에 또 우리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소방기구나 어떤 소방시설이 있는지도 잘 알아두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소화기겠죠. 소화기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작은 불씨가 더 커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를 반드시 가정이나 학교, 교실에 준비해두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천장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시설 볼 수 있는데요. 저게 뭘까 궁금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면요. 이건 화재 감지기라는 것이에요. 열이나 연기를 감지했다. 그러면 이 비상벨이 작동해서 소방서에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저건 뭐지 했을 텐데요. 이건 바로 자동 물 뿌리기예요. 불이 나면 여기서 물이 확 뿌려지면서 불을 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또 그리고 궁금했던 게 있을 텐데요. 소화전이라고 써있는 거 건물 벽면에서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소화전에는 비상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했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소방 호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소화전은요, 상수도관, 그러니까 수도 간에 연결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소방 호스를 연결하여 밸브를 열면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래서 불을 끄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우리는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커튼, 블라인드, 벽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에서 불이 나면 아주 정말 큰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지하철 의자와 손잡이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건물에 이런 지도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뭔가 이렇게 건물 평면도가 보이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런 화살표가 막 보이는데요. 이 지도가 바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도, 바로 이름하여 화재 대피도입니다. 자, 그럼 화재 대피도는 왜 필요할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랑 이 대피 경로를 알아야지만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겠죠. 이 화재 대피도가 없다면 우왕좌왕하느라 대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처음 가는 건물이라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마다 화재 대피도는 꼭 있어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학교나 가정의 화재 대피도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먼저 화재 대피도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걸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화재 대피도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비상구 찾아서 대피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대피도에 비상구 표시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 대피하는 거 우리 알아보았는데요. 어디로 대피해야 돼요? 대피 경로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또 문 함부로 열면 안 되고요. 승강기 대신 무엇을 이용하라? 계단을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럼 계단이 어디 있는지 위치 표시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위험한 곳으로 가면 안 되겠죠. 어느 곳이 위험한 장소인지도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피를 했어요. 어디로 가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을 생각하여 넣어주면 좋은데요. 자, 그래서 화재 대피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가 잘 발생할 것 같은 장소 표시해주면 좋고요. 또 이렇게 소방기구나 소방시설, 비상구, 방화벽, 소화기, 뭐 여기 보면 소화전 이런 것들 반드시 표시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대피 경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대피 후에 어디서 만납시다 라는 만날 장소도 표시해주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화재 대피 방법 이렇게 적어두면 좋고요. 근처 병원이나 뭐 전화번호, 119 신고, 소화기의 사용 방법 등과 같은 것을 포함시켜주면 이렇게 훌륭한 화재 대피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단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연소의 조건을 생각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한 곳을 평면도에 표시해주면 돼요. 자, 연소의 조건 세 가지, 이제 막 자다가도 이야기할 수 있죠.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잖아요. 그럼 학교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위험할까요? 주로 탈물질이 많은 곳이 위험하겠죠. 자, 과학실에는요, 화학약품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탈물질이 많아서 위험할 수 있어요. 또 교무실도 위험하겠죠. 종이와 같은 서류, 탈물질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또 교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실 대부분은요, 잘 타는 나무로 된 책상, 의자, 사물함 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곳 표시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표시하느냐? 이번에는 소화의 조건을 생각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이나 도구가 있는 곳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소화의 조건도 너무 잘 알죠. 연소의 조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없애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시설, 도구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일단 화장실. 화장실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자, 물의 역할은 온도를 발화점 미만으로 낮추어주죠. 그러니까 표시해주면 좋고요. 자, 소화기는요, 산소를 차단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화기 표시 꼭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방화벽은요, 불이 번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탈물질과 산소 공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시해 주는 거 좋고요. 우리가 살펴본 건물에 있는 소화전, 소방호스가 들어있죠.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끌 수 있는 곳이므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꼭 해줘야겠죠. 바로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정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경로를 표시해 주는데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주는데 내가 있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와 계단으로 갈 수 있도록 대피 경로를 그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 이렇게 멋진 화재 대피도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피 요령이나 뭐 어디로 만납시다 라는 것까지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직접 화재 대피 훈련 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학교 화재 대피도 그리기. 평면도에 먼저 위험한 곳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소화기가 있는 장소, 각 교실마다 소화기가 있겠죠. 그리고 소화전의 위치 그려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비상구의 위치 표시해 주고요. 불이 과학실에서 났습니다. 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화살표로 대피 경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렸으면요, 친구들과 함께 대피 훈련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꼭 기억해, 아니 완전 기억해, 완전 잊지마 화재 안전 대책인데요. 불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불이야 외치고 승강기 대신 계단으로 대피해주세요.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이동해야 한다는 것. 불이 나면 대피 먼저, 화재의 대피도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불길이나 연기가 내 가까이 있는데 무리해서 대피하면 안 되고, 이때는 안전한 곳에서 처치를 하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 완전 잊지 마세요.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재 시 대처법을 정리해 보고 화재 대피도 그리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과학 이야기 코너에 나온 화재 감식 전문가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우리가 불을 끌 수 있다면 불을 끄려고 노력하겠지만 초기 진화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대피해야 합니다. 먼저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주위 사람들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무섭다고 나무로 된 가구 밑이나 장롱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 위험할 수 있고 소방관들이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화재가 나면 불보다 위험한 것이 유독가스입니다. 예전에 대중목욕탕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탕 안에서 많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살 텐데 왜 죽었을까요? 바로 유독가스 때문이었습니다. 목욕탕에는 창문이 없어서 그 안에 유독가스가 차버린 것입니다. 전기가 끊겨서 주위가 깜깜해지자 출구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유독가스를 맞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유독가스를 덜 막기 위해서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낮춰서 이동하는 이유는 더운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아래보다는 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를 덜 막기 위해서 몸을 낮추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소화기가 있다면 소화기를 들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본 영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동할 때 소화기를 들고 뿌리면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이동한 통로에 불이 있을 경우 불을 꺼서 이동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 바깥에 불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문을 열게 되면 갑자기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불길이 폭발하듯 커지면서 나를 덮치게 됩니다. 막상 불이 나면 당황하게 돼서 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문을 확 열게 되는데 이때 문 밖에 불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 나를 덮쳐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할 경우에는 문 옆으로 비켜서서 조심조심 열어야 합니다. 물론 밖에 있는 불을 끌 수 있도록 소화기를 준비하거나 담요에 물을 묻혀서 온 몸으로 감싼 뒤에 불이 자기 몸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면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승강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우 힘들긴 하겠지만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합니다. 화재가 나면 정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관 도착해서 물을 뿌리게 될 텐데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있는 사람은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정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울산 화재 사건처럼 밤에 불이 나면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이때 핸드폰 불빛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비추면서 넘어지지 않게 이동합니다.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옥상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지만 아래에 불이 나서 천장이 내려앉고 대피하기 힘들 경우에는 무리하게 불을 뚫고 밖으로 pit이 나다가 다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건물 안에 갇힌 사람은 불기운이나 연기가 없는 창문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흰 천을 흔듭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사실을 알려야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상구 등의 출입구로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합니다. 그래야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당황하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침착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경우에 집에 있는 왕관기를 사용해서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사용법을 미리 익혀주세요. 첫 번째로 지지대 고리에 왕관기 고리를 걸고 잠깁니다. 두 번째로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줄을 던집니다. 세 번째로 왕관기 띠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꽉 조입니다. 네 번째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소화전 물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유리창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리창 건너편까지 물길이 닿아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전의 물은 강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소화전을 혼자 이용하게 되면 호스에 사람이 끌려가서 벽에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꼭 2명이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림과 같은 화재 감지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화재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비상벨을 작동시키면서 소방서에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화재 대피도 그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재 대피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대피도에 나타나야 할 점은 가장 위험한 곳,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이나 도구가 있는 곳, 대피할 경로입니다. 영화관에 가면 영화를 상영하기 이전에 대피 경로를 알려주지요. 바로 그 그림이 화재 대피도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알리는 발신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각 교실마다
소화기가 한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교실 앞 출입문 옆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등교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대피하는 동선과 비상구도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살펴보면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와 소화전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가 복도에 한 대 있고 소화전도 복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피 시 이동할 통로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대피 요령도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불이 났는지 알려주는 화재 감지기와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는 각 방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는 현관 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피 경로는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하였고 윗부분에는 대피 시 해야 할 행동도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과서 72, 73쪽에 나와 있는 과학 이야기를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불이 꺼진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데요? 아,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을 조사하고 있군요. 이렇게 화재 현장을 책임지고 조사하여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사람들을 화재 감식 전문가라고 합니다. 화재 감식 전문가는 불에 탄 곳을 살펴보며 불길의 흔적을 찾아보는데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 불이 시작된 곳과 불길의 진행 방향을 찾는 일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화재 현장을 복원하거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화재 현장의 감식이 끝나면 그 결과를 경찰 등에게 전달하는 일도 한답니다. 이처럼 화재 감식 전문가는 단서들을 조합해서 찾아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관찰력이 좋은 사람에게 적합한데요. 화재 감식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와 소화에 관련된 지식을 쌓아야 하죠. 최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다양한 전기 기계가 개발되면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화재 감식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험 관찰 34쪽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적어도 되고 잘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화면에 보여준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적어주세요. 더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화재 피해를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 또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도 되고 잘 생각이 안 난 친구들은 화면에 보이는 답을 참고해서 적어도 됩니다.
실험 관찰 35쪽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적어도 되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내용 중에서 선택해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화재 대피 방법을 바탕으로 대피도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써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으로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화재가 잘 발생할 것 같은 장소는 과학실입니다. 잘 타는 물질에는 화학약품과 나무로 된 가구가 있습니다. 비상구와 방화벽의 위치는 비상구는 복도와 계단에 있고 방화벽은 각층 계단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의 위치는 각 교실 앞과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피 경로는 가장 가까운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합니다. 대피 후에는 운동장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관찰 36쪽의 마인드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시답을 참고로 실험 관찰 113쪽의 스티커를 이용해서 정리해주세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내용을 참고해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실험 관찰 38쪽의 단원 마무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써 넣어보세요. 1번은 탈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연소라고 합니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 불을 직접 붙이지 않아도 연소합니다. 2번 문제는 연소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없애서 불을 끄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연소의 3요소,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연소의 반대말은 소화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은 불을 직접 붙이지 않고 물질을 연소시키는 실험입니다. 성냥의 머리 부분과 성냥의 나무 부분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연소하는지 순서대로 써보세요. 성냥 머리에 불이 먼저 붙고 다음에 성냥 나무 부분에 불이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냥 머리가 나무보다 발화점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성냥 머리는 발화점이 260도이고 나무는 400도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은 초가 연소한 후에 생기는 물질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보세요. 초가 연소한 후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물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사용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석회수를 사용합니다. 이 실험은 염화 코발트 종이를 사용한 것이니까 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네요. 자, 실험 결과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초가 타고 나면 물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불을 끄는 방법과
소화의 조건을 짝지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촛불을 입으로 부는 것은 탈물질인 기체를 날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적어봐도 되고 선생님이 보여준 내용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적어도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속에서 종종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을 직접 붙이지 않았는데도 산불이 나는 까닭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정답은 발화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입니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생기는 예시로는 바람이 불 때 나뭇잎과 나무가 서로 부딪혀서 열이 발생해서 생기기도 하고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경우보다는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불씨로 불이 옮겨 붙는 경우가 더 많으니 산에 갈 때는 절대 불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실험 관찰 34, 39쪽을 정리한 후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